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경진월은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시작하죠. 파릇파릇한 봄이 오겠네요. 근데 그냥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반전이 크게 생길 수 있는 명식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경진월의 개요는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을목이 가장 성숙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사중의 경금까지 통근을 하면서 금기가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금생수로 흘러가는 명식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을목이 수기운에 젖는 현상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을목이 가장 성숙한 구간이다. 네,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보시면 진중의 을목이 천간 을목까지 쭉 통근하고 있죠. 정확히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네, 3월 20일 춘분 이후부터는 을목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김효월 운세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날씨만 보더라도요, 요 며칠 전 날씨가 따스해졌잖아요. 그때부터, 을목은 더 성숙해졌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진중의 을목 구간에서 가장 완연한 봄을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날짜로는 4월 10일부터 20일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을목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명식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을신충을 하게 되겠고 기토가 있는 분들은 목국토 현상으로 을기충을 하게 되겠으니 이래저래 변화가 시작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사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3월달 운세, 김효월 운세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금수로 흐른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방금 을목이 짱짱하다고 했는데 금수로 흐른다니요?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진토라는 글자의 특징 때문인데 진토는요. 봄 기운이 가장 강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차하면 수기운으로 가버리는 이중성이 강한 글자예요. 진토의 지장간을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죠. 그런 와중에 천간에 무슨 글자가 왔나요? 경금이 왔어요. 근데 이 경금이 그냥 경금이 아니고요. 사중의 경금과 이어지면서 강하게 통근을 하게 되는 경금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금하고 진토가 만나서 금수로 가는 시너지가 어때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진월부터 금수기운으로 가게 되는 사주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토가 이렇게 수기운으로 가게 되면요. 기존에 누적된 일들이 수기운으로 발현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 사주에 수기운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주 속에서는 비가 펑펑 내리겠네요. 완연한 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비가 나에게 좋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불리하다면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을 알록달록한 목화 기운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그저 봄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말 그대로 반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토와 경금의 조합은 여차하면 수기운으로 가버리기 매우 쉽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누적된 진토의 일이 수기운으로 발현이 될 거고 사화라는 껍데기에서 경금이 올라와서 결국 금생수가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실제로 해석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적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이죠. 병화일간에게 사화는 비견이고요. 경금은 편재이고 진토는 식신입니다. 그리고 수기운은 일간을 극하는 관성이죠. 즉 사화라는 비견과 함께 했던 투자라던가 아니면 빌려줬던 돈 때문에 또는 빌린 돈 때문에 내가 손실이 크고 감당할 게 커진다. 라던가 남명의 경우에는 든든한 친구같이 비견이니까요. 의지했던 여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상황에 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 자수가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된 진토의 사건이 자수가 있는 자리에서 체감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주의 경우 내가 해왔던 일, 내 언행으로 인해서 이성 자리에서 감당할 게 생긴다. 라거나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다면 배우자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수만 그럼 그러느냐? 아닙니다. 원국에 임수가 있다면 진토 속에 개수하고 임수는 착 달라붙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기운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 어디에서 수기운이 커지겠는가? 요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또 다른 예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금기운이 강한 신약한 간목일간입니다. 목기운과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는 구조죠. 간목에게는 사화가 식신이고 경금은 편관, 수기운은 인성입니다. 즉, 해왔던 일이나 내 언행 때문에 감당할 게 커졌어요. 근데 결국 수기운으로 가니까 어때요? 그 와중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이리저리 홍보하고 마케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감당할 게 커졌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손님으로 연결되면서 효과는 본다라는 거예요. 또는 직장 내에서 총대를 내가 맸단 말이죠. 그런 바람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 와중에 나를 인정해주고 끌어주는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회사 사장님이나 대표님한테는 엄청 깨져도 내 바로 윗상사 그분한테만큼은 나를 좀 이뻐해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금 충돌이 심한 명식에서요. 수기운이 개입을 했을 때 금생수 수생목으로 유통이 되면서 좋게 발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주마다 전부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금생수를 하는 이유 때문에 진중의 을목이 수기운에 젖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을목이 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에 잠긴 꽃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물을 잘 소화한다면 연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꽃은 시들게 되겠죠. 근데 진토 속의 을목은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힘이 짱짱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환경이 순응할 때가 편할 때도 있는데 진토 속의 을목은 힘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겠구나 이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을목은 수기운에 밀접한 관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이나 건강 관련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겠죠. 을목에 해당하는 건강은요,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신경계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디스크 질환이라던가 위경련 또는 근육에 쥐가 자주 날 수도 있어요.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 사주에서도 을목이 수기운에 푹 젖게 되는데 3월 24일인가요? 그때쯤부터 슬슬 목이랑 어깨 쪽이 계속 좋지가 않네요, 저도. 그리고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이 수기운에 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해당 육친이 종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울감을 겪는다던가 해외 출장을 가는 등으로 수기운과 관련성이 깊어지는 것을 뜻해요. 또는 건강 상태가 좀 악화될 수가 있겠죠. 특히 심혈관이나 호르몬 관련해서 원래부터도 좋은 편이 아니시라면 그 해당 육친에게 다른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힘을 쓰시도록 돕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요, 그 해당 요친께서 수기운과 밀접한 활동을 하신다면요, 상당 부분 액땜도 가능해요. 이를테면 수영을 하신다거나 종교, 명상, 요가, 철학, 명리, 심리 관련, 그리고 예술 활동, 해외 관련,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요, 상당 부분 액땜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짧게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월의 개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중의 을목은 상당히 성숙된 목기운이다. 따라서 음양의 이치에 따라
사주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을신충을 하고 기토가 있는 분들은 목극토를 하니까 을기충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변곡점들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고 날짜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집중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진토는 여차하면 수기운으로 가버리니 사중에 경금까지 시너지가 되면서 경진월부터 금생수로 흘러갈 명식이 많다. 그 비가 좋은 역할을 하는지 반대인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양상은 사화라는 껍데기에서 경금이 올라와서 금생수로 이어지는 거고, 누적되어 온 진토가 수기운으로 발현이 되겠으니 어디에서 수기운이 커지겠는가, 이거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진중의 을목은 젖게 되니 을목에 해당하는 육친, 건강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진월 운세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김요월이 을사년의 시작이자 변곡점이라고 한다면요. 경진월은 평범해 보이지만 뜻밖의 금생수로 인해서 반전이 되기가 쉬운 달이에요. 따라서 각자의 사주에 금생수를 대입해보고 일간이 많이 버거워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끝내야 할 것들은 뒤탈이 나지 않도록 성심껏 잘 마무리를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는 열정을 보태서 내 마음의 교통정리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